즐겁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원장 조나연입니다. 처음 뵙는 분 거의 대부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고등부 어머님들은 이제 자주 뵙기도 하고 연락도 많이 드리는데 중등부 어머님들은 전화 목소리로만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간담회 오셨던 분들은 다 한번 들으셨겠지만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연대 안에 있는 FLI라고 외국어 학당 졸업했습니다. 수학부 졸업했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교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연대는 사대가 따로 없어서 교직을 따로 이수했고 2급 중등 정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8688 한국에서 아시안게임하고 올림픽 할 때 등록했고요. 졸업하고 학교라는 세상이 조금 작아 보여서 저는 좀 다른 큰 세상에서 있다가 학교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못 들어갔어요. 애기 낳고 결혼하면서 이제 풀타임 아이 봐주실 분이 안 계셔가지고 사교육직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처음엔 졸업하고 외국인회사 들어가서 근무를 했었고요. 일산에서는 1995년도부터 제가 수업을 시작을 했고 학원에 출강 가고 제 개인 수업을 쭉 하다가 이제 학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북한 클리어 시리즈 동아출판에서 나온 이 책을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감수했고요. 학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이 건물 5층에 조그맣게 고등부 학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중3부터 시작하는 고등부만 개원을 해서 지금도 어머님들은, 그러니까 예전에 어머님들은 저희가 중등부 있는 걸 잘 모르시고 고등부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고등부 개원했고 이제 여기 2층으로 확장 개원했습니다. 여기 지금 있는 곳은 중등부고요. 여기 이 건물 2층에 고등부 따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중등도 인원 보고 장소가 협소하면 저 2층에 가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등부도 오픈한 지 꽤 됐어요. 17년도에 오픈을 했고 지금 이곳은 확장 개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부는 어머님들이 이제 초6에 대한 문의가 많으셔서 올해 처음으로 초6만 저희가 받았어요. 초등부가 있는 건 아니고 초6, 그러니까 중고등 학원입니다. 초6만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다녀갔고요. 9년간 서울대 합격자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실 이게 고등부 간담회면 제가 좀 디테일하게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중등부셔가지고 중등부는 아직 입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고교 학점제가 나오긴 했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먼 얘기라서 그냥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 2010년도, 2009년에 개원을 해서 10년도부터 서울대학교 쭉 나오고 있고요. 저 맨 위에 있는 친구가 저영고 친구예요. 저영고는 앞으로 이제 중3이 되시면 어느 고등학교를 쓸지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에 예비 고1 어머님들만 모시고 고등학교 특성에 대해서 간담회를 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 대학생들이 와서 어머님들 질문을 받아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의 동아리 활동은 어떻고 학교 분위기는 어떻고 학교에서 세특은 어떻게 선생님들이 써주시고 내신 받는 건 어디가 유리한지 이런 거에 대한 간담회를 2번을 따로 열어드려서 예비 고1 어머님들만 모시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제일 위에 있는 친구가 저영고인데 저영고 굉장히 독특한 학교죠. 굉장히 독특한 학교고 비교과 세특을 굉장히 잘해주는 학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산에서는 아마 저영고가 제일 잘해주지 않을까? 그럼 어머님들은 저영고 내신 받기가 힘든데 저영고 가도 괜찮을까 이렇게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학생들 얘기도 저도 들으면서 느낀 것도 많지만 힘든 학교 맞아요. 힘든 학교 맞는데 저 친구 내신이 2.1이에요. 근데 지금 2.1이라는 등급이 아마 잘 모르시죠? 아시나요 혹시? 2.1이 어느 정도의 등급이라고 생각하세요? 내신 2.1? 잘 모르시죠? 보통 그 학교 우리가 직윤이라고 하는 거 있죠? 서울대를 쓸 수 있는 카드가 학교마다 2장 있죠?
그래서 문과 직윤, 이과 직윤 이렇게 쓰는데 일반적인 학교의 직윤의 등급은 1.3 정도 돼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풍동고가 있었어요. 근데 풍동고 고3 있어서 혹시 고등부에 대한 설명을 원하시면 이번 주 토요일 6시에 저희 이번에 수능 치던 고3들이 와서 말씀을 또 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풍동고인데 내신이 1.03 엄청난 등급인데 저연고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등급. 왜냐하면 저연고는 내신이 어려운 데다가 그리고 3층이 우리가 나이들 표현으로 나눠 먹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등급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가르칠 때 저 친구가 2.1이면 일반 다른 고등학교는 아까 홍대 정도 라인에 들어가요. 학종으로. 근데 서울대 들어갔어요. 그만큼 저희는 내신 따기가 힘들지만 조금 내신이 안 좋아도 비교과로 좀 이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예요. 그거는 참고해 두시고 근데 저 때 이과 전교 1등이 1.6이었어요. 그 친구도 저희 학원에서 3년간 공부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중3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비고일부터 시작해서 3년을 하고 졸업한 친구인데 저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그 친구가 전교 1등이고 이 친구는 전교 1등이 아니었죠. 그 친구는 고대 갔어요. 1.6으로 고대 갔고 이 친구는 좋았죠. 운도 좋고 근데 이거는 고등부 간다는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들어가면 굉장히 포커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느 과를 가겠다 그러면은 동아리 활동부터 비교과부터 세특부터 책 읽는 것까지 전부 다 거기에 포커스. 이 친구는 수시도 6개 다 건축만 썼고 3년 내내 건축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고1 들어가면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좀 고민하잖아요. 어느 과를 갈지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이걸 해봤다가 이렇게 되면은 비교과가 굉장히 불리해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렇게 고1 들어갈 때부터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긴 하지만 참고로 하실 거는 저 친구는 3년 내내 건축만 했고 수시도 6개 다 건축만 써서 그러니까 그만큼 유리했다는 거죠. 내신이 2.1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친구고, 네, 뭐 미대도 있고 치대도 있고 한 분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이제 고등부 때 나중에 한번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저희 강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원장이시고요. 이기현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제자예요. 다 거의 다 제자고요. 저랑 같이 조교부터 시작해서 네, 강사해서 이제 부원장까지 하고 있고 지금은 모든 고등부 수업을 저랑 부원장이랑 교차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일부 중등부 수업 하고 계십니다. 네, 조금 있다가 만나 뵙게 될 선생님이십니다. 중등부 총괄하고 계신 하현우 선생님이시고요. 이런 PPT 자료, 이런 영상 같은 거 굉장히 잘 만드세요. 이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조금 있다가 보게 되실 거고 하현우 쌤하고는 통화도 많이 하셨고 수업을 지금 중등부 전체 총괄하고 계시고 네, 수업을 다 들어오고 계십니다. 근데 근무하시는 날짜가 월, 화, 목이셔가지고 그날은 네, 전화 연결이 되고 상담 문의 남겨놓으시면 다른 날 와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중등부 전임 선생님이십니다. 박서인 선생님이시고요. 네, 이 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하고 계셔가지고 네, 전반 거의 다 들어가고 계시고 이분도 제가 중2 때부터 가르쳐서 학생부터 시작해서 네, 선생님까지 오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새롭게 합류하게 된 선생님이세요. 네, 알렉슨이시고 이분도 중등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임으로 수업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경력이 되게 화려하세요. 네, 저희 조교 선생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중등부 조교쌤들은 월수금 한 분, 화목 한 분 이렇게 두 분 나오셔 계시고요. 프런트에 항상 계시고 조교쌤들의 역할은 어머님들께 늦게 오면 전화 드리는 거 그리고 영어학원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어 시험 네.
그래서 단어 시험을 수업 시간에 5분, 10분 이때 잠깐 봐요. 근데 그때 통과가 안 된 친구들은 남아서 제시 보는 거를 조교쌤들이 주로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다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고등부쌤이세요. 고등부로 오시면 고등부는 조교쌤들의 역할이 되게 더 많아지시거든요. 저희가 지금 아까도 잠깐 문의하셨지만 올해는 중등부를 4개 학교로 제안했어요. 백석, 백마, 정발, 백신. 그리고 고등부는 6개 학교를 제안을 했거든요. 백석, 백마, 백신, 정발, 저연, 풍동. 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문의를 하시고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네, 학교를 제안하는 거는 내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규반 수업은 저희가 레벨별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수업을 하다가 내신 기간이 되면 중등부는 주로 4주 전부터 고등부는 5, 6주 전부터 내신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어머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학원은 다 받아주는데 왜 안 받아주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학교를 다 이렇게 섞어두고 문제 주고 문제 풀이 정도로 하시면 저희도 모든 학교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저희가 사실 먼저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풍산하고 양일중 친구가 한 명 있어서 그 한 명을 데리고도 10명을 수업하는 거랑 똑같이 2시간을 수업을 하고 한 명일지라도 그 학교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자료 양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등도 요즘 이제 특목이 예전에는 제가 가르쳤던 이 친구들 특목 들어갈 때는 내신으로 안 들어갔어요. 고양이고 이렇게 들어갈 때는 영어 실력으로 들어갔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 학교 내신이 영어 실력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고등도 그렇지만 하물며 중등은 영어 내신 점수로 이 아이의 영어 실력을 판단하기가 진짜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등부 어머님들이 조금 유념해 주셔야 될 거는 중등에서 이제 고등으로 넘어오면 우리 애가 내신 성적이 이 정도 됐었는데 고등 와서 어떻게 성적이 이렇게 나올지 이렇게 놀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중등부 선생님들이 문제를 좀 많이 어렵게 내셨으면 이런 바람이에요.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녹음이 돼가지고 이걸 말해가지고 근데 이제 백마 그다음에 풍산, 풍동, 양일, 저도 이런 중학교들은 너무 쉬워요. 진짜 너무 쉬워서 저희 반 레벨 4개, 5개 중에 제일 밑에 반 친구 그러니까 제일 베이직하게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저 지난번에 100점 나온 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변별력을 어떻게 가를 수 있으며 이렇게 해가지고 고등부 오면은 그때는 그냥 고등부는 그냥 첨예하게 갈리거든요. 네, 수능하고 고등부 수능하고 내신은 또 하늘과 땅이에요. 어쨌든 내신 따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학종이 막 이렇게 대두되고 나서 고등부 들어가서 내신 따기가 진짜 어려운데 중등에서 그렇게 100점 뭐 틀려봤자 하나 이렇게 틀려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고등부 가면 그냥 여지없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등부 내신이 좀 어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중등부는 이제 조교생들이 암기 봐주는 게 제일 큰 일이세요. 다 남아서 1대1로 전부 다 암기를 봐주시고 근데 고등부 조교생들은 거기에 플러스 학교를 딱 맡으면 저희가 내신 회의를 딱 그 전에 들어가면 이 조교쌤은 백마고 담당, 백석고 담당 이렇게 다 담당이 맡겨져요. 그럼 그 친구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 고등학교 아이들의 1대1을 다 관리를 시작을 하세요. 수업은 저랑 이제 선생님들이 다 하시게 되지만 조교쌤들이 밀착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암기가 어디까지 끝났고 문제풀이가 어디까지 끝났고 뭐 기본 문제부터 심화까지 어디까지 끝났는지를 고등부 조교쌤들 1대1 다 확인을 하시는 게 고등부 조교쌤들의 역할이십니다. 조교쌤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처음에는 그냥 일손이 필요해서 이렇게 제자들이 왔었지만 지금은 선생님들하고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조교쌤들하고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멘토링 역할 하는 게 더 큰 역할이 아닐까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등부 조교쌤들이시고요. 네, 다 고등부 조교쌤들이십니다.
두 쌤이 중등부 조교쌤이세요. 그래서 파택쌤이 월수금 하고 계시고 지금 화목 하고 계신데 요일은 약간 변경 가능하시고요. 일단 저는 대입 결과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저희 현우쌤께서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올해 입시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다음 주에 수시 전부 다 9일이 지금 그 수능 점수 발표 9일이에요. 9일날 나오면 이제 최저를 맞춘 기준에 따라서 다음 주에 수시 발표가 다 나고 수시 발표에 합격 여부가 발려지고 이제 정시 원서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올해 고3은 뭐 2대 예비 1번, 네, 그리고 고대 그리고 이제 의대 한 명 진학이 될 것 같아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입시 치르고 올해 입학한 친구들. 첫 친구가 백석고 친구고 저 친구가 1점대 후반의 내신으로 고대 학추로 들어갔고요. 두 번째 친구가 백석고 문과 직윤이었어요. 전교 1등이었고요. 저 친구가 고대에 합격했고요. 세 번째 친구가 풍동고 친구고 내신이 1.5예요. 좋죠. 그래서 2대 초등교육과 합격했는데 근데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1학년 때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이 친구 세 번째 친구 이렇게 발전할 줄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1학년 때 점수는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근데 굉장히 개미처럼 열심히 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과는 되게 좋았어요. 1.5로 고3 마무리됐고 2대 합격했는데 이 친구가 지난주에 왔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풍동고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예비 고1 어머님들이. 근데 저도 빵 터졌고 어머님들도 빵 터진 이유는 풍동고 분위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연건 엄청 좋은데 풍동고 안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름 장점이 있대요. 아이들이 그냥 조용히 잔대요. 그냥 옆에 친구를 절대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잔대요. 공부하는 친구 몇 명 안 된다는 거. 근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하면 굉장히 예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중에 본인이 예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는 친구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괜찮대요. 어차피 공부는 각자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보통 백석이랑 저연은 정시가 강한 학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많이 시키기 때문에 사실이기도 해요. 백석이랑 저연은 진짜 내신할 때 엄청 힘들어요. 저희가 범위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풍동고 지원하시는 어머님이 이제 고민하신 거죠. 그리고 풍동고는 주의하셔야 될 게 거기 가서 전교 1등 하려고 가는 친구도 꽤 있어요. 저연 안 가고 일부러 풍동고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풍동고도 정시 준비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이 친구가 어차피 학원에서 다 하고 다 개인이 하는 거라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이 친구 표현이라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내년쯤 되면 고민하시겠죠, 이제 고등학교 때문에. 이 친구는 정발고 친구고요. 이 친구도 2점대 초반에 등급으로 학점으로 들어간 친구고요.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정발고를 쓰는데 옆에 엄마가 그럼 똥통고 왜 쓰냐, 정발고 쓰려면 실업 계고 가는 게 낫다 이랬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발고 10년 전 얘기를 하시는 아니에요. 정발고요? 풍동고도 그래요. 옛날 풍동고고 옛날 정발고지 옛날 정발고 10년 전은 그랬어요. 맞아요. 정발고 조교쌤들이 여기 꽤 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화장실 가면 다 담배 꽁초 뭐. 그리고 담 넘어 나가고 다 치마 길이 막 이랬었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발고도 어려워요. 정발고도 제가 학교 내신에 부교재로 들어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부교재로 들어오는 난이도의 수준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게 정발하고 풍동이에요. 여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저의 주장은 집 가까운 데 보내세요. 이게 이제 저의 주장이는데 어쨌든 정발고도 어렵습니다. 그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백신고인데 올해는 백신고가 일지망에서 끊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백신고에 대한 어머님들의 이 입결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백신고가. 그래서 백신고 되게 기피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백마고 정발고 썼는데 거기 너무 몰려가지고 떨어져서 백신고 간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 고1에 백신고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백신고가 일지망에서 끊길 것 같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백석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난이도도 조금 쉬운 편이고 내신의
난이도 조금 쉬운 편이긴 해요. 110. 이때 풍동고 친구들이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저 위에 친구들 전부 다 2점대 초반, 1점대 후반에 내신 등급으로 받고 진짜 열심히 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안 좋았어요. 내신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간담회 오시면 잘하는 애들만 홍보? 저는 아닙니다. 저도 제 아이가, 큰아이가 입시 치를 때 입시 설명회 큰데 가면 다 스카이만 얘기를 해가지고 짜증이 났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 3.58이에요. 백석고에서 내신 안 좋죠. 그래서 그런데 논술로 합격을 했어요. 논술로 진짜. 이 친구 공부 좀 안 됐어요. 어려웠어요. 저희 학원 들어올 당시 매우 안 됐어요. 열심히는 했어요. 열심히는 했는데 성적 좀 잘 안 됐는데 2.5 정도의 내신이었어요. 열심히 했죠. 굉장히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합격했습니다. 지금 조교로 일하고 계시고 저 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간담회 하면서 저 쌤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좀 조용한 편이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저연고 들어갈 때 전교 6등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굉장히 잘했대요. 전 몰랐어요. 그랬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일찌감치 정시로 바꿨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신 너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꿔가지고 적성여대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 이제 중등부 총괄 현우쌤께서 해주실 건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중등부 때 못하는 친구가 계속 못하잖아. 중등부 때 전교권 아이가 고등부 가서 계속 잘하잖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1 수업 첫 수업 들어가면 리셋했다고 말씀을 드려요. 과거는 과거로 끝이고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애들한테 분명히 얘기해요. 아이들은 그게 그렇잖아요. 3년이 어머님들 보시기엔 짧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 3년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청 길어요. 진짜. 그래서 고3 때 와서 어머님들 그거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안 늦었나요? 안 늦어요. 심지어 3월, 5월이 돼도 저 안 늦다고 말씀드려요. 그만큼 길어. 아이들이 딴짓하는 시간 다 더해보시면 엄청나게 많고요. 진짜. 그래서 그냥 저는 항상 꾸준히 하다 보면 어디서든 길이 있어요. 저희 때는 그냥 정시 하나, 대학 하나 쓰고 들어갔잖아요. 진짜 저 때는 원서 하나 썼어요. 수시도 없었고 원서 하나 써서 떨어지면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길이 굉장히 많잖아요. 길이 굉장히 많고 한 친구 예만 제가 들어드리고 들어가려고요. 제가 한 4, 5년 전에 저연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 그때 저연이 좀 많았어요. 근데 저연이 잘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과 직연도 있었어요. 근데 그 무리 중에 제일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했어요. 3년 내내 열심히는 했는데 잘 따르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직연을 받은 친구는 물론 서울대 갔어요. 서울대 갔고 그 밑에 있던 친구들도 이대 간호대 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제일 성실히는 했지만 그리고 공부도 달란트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 그 친구는 어떻게 갔냐면 가천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가천대 전형 중에 머리를 잘 쓴 거죠. 그 학사랑 석사를 동시에 하는 전형이 있었어요. 그럼 그건 당연히 경쟁률이 낮겠죠? 누가 석사까지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전형으로 가천대를 들어갔고 그때부터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수석하고 뭐 이렇게 돼서 근데 그때 받은 그 석사를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 받은 장학금 다 토해내고 비지스트를 갔어요. 거기서 석사 끝내고 얼마 전에 찾아와서 ASML 합격했더라고요. ASML은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좋은 반도체 회사예요. 우리나라 서울대 나온 애들도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 합격했고 기아도 합격했죠. 근데 초창기에는 제가 진짜 수업 오래됐죠. 95년, 일산에서만 95년도부터 했으니까 초창기에는 아이들 표현으로 다 때려잡으면 스카이 보내는 줄 알았어요.
진짜 무지막지 시키고 밀고 데려가면 스카이 보낼 줄 알아요. 그렇게 무지막지 시켰어요. 제가 초창기 2009년도에 여기 오픈했을 때는 그때는 진짜 야구 빵망이 누구 때리고 시켰어요. 문법 특강하면서 디귿자로 앉혀놓고 여기서부터 대답 못하면 한 대씩 맞고 들어왔어요. 대답하는 정답이 나올 때까지. 진짜 무지막지 가르쳤어요. 지금은 자만 들어도 사진 찍혀서 안 되잖아요. 지금은 조금만 거짓말해도 사진 찍혀서 진짜 안 되죠. 근데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보니 꼭 스카이만이 답은 아닌 거예요.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해요. 지금은 그렇게 가천대 나와서 이런 친구들도 있고 정말 공부 안 하고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이래서 충남대 갔다가 카이스트 편입한 친구도 있고요. 나중을 진짜 보셔야 되고 중등부 때 지금 너무 마음 졸여하시지 마세요. 진짜 이 친구가 고등 3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 친구의 인생의 좀 큰 터닝 포인트죠. 어쨌든 대학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길이 많아요. 진짜 하나만 딱 해가지고 정시 수능 하나 잘 봐서 가는 게 아니라 길이 진짜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어머님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조금 진로를 빨리 좀 잡아보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고등부 들어가서 비교과라든가 세특이라든가 이런 동아리 활동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즘은 교회 수상 이런 거 없어졌고 논문 이런 거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아리 활동을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하냐 거기에 좀 포커스를 두시는 건 어머님들이 관심 있으시는 게 조금 좋아요. 하지만 지금 성적이 안 나온다고 막 너무 애달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길어요.